12일 오늘 밤과 13일 내일 밤 양일에 걸쳐서 나올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인플레이션 추세뿐만 아니라 향후 연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미 노동부의 6월 CPI 보고서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전달 얼마였죠? 4%. 5%에서 4%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엔 또 3.1%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2%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오름폭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이 4%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더 지났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5월 5.3% 상승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게 되면 연준의 긴축 기조 당연히 변경될 여지가 생기죠. 이달 25, 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9월, 11월 FOMC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내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금리를 올릴 것이란 쪽으로 시장의 예상이 바뀌게 되면 증시에 단기 랠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25일, 26일 있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것이라는 베팅에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월가 예상을 하회했지만 임금 상승세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탓에 연준의 9월 행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에요. 연준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연준이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임금 상승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이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요소로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오는 13일 펩시, 델타항공을 시작해서 14일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융기업 이펙트셋은 주요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1등이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의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될 예정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년 4번이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 4, 7, 10월에 발표하고 있잖아요. 분기별 실적 발표. 항상 그 달의 중순쯤에 금융주들부터 시작을 하고 발표를. 하순에는 또 20며칠경에는 다들 빅테크주들이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달러 가치 보여주는 IC 달러 지수 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107.7입니다. 5월 11일 이후 최저치예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누그러져 연준의 긴축은 앞으로 막바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의 주가 변동을 보면 애플만 0.28% 하락을 해서 188달러입니다. 다시 191달러가 넘어가야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어가게 됩니다. PC 판매가 6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맥 시장 점유율이 8.6%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마존은 연례 최대 할인 행사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아마존을 투자 등급 가운데 최고 범주에 속하는 시그니처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15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이 앞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마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6억에서 59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재 128달러입니다. 테슬라 0.07% 상승해서 269달러입니다. 미국의 중국 전기차들 모두 상승했는데 리비안만 2.59% 하락해서 9일 연속 상승 후에 10일째 드디어 상승이 꺾였습니다. 중국의 샤오펑이 5.8%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보면 마벨 테크놀로지와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주가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또 키방크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500달러에서 555달러로 높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현재 0.53% 상승해서 424달러입니다. 최근에 어느 미국 주식 전문 독립 리서치 회사 대표가 올린 반성문 중의 일부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무리 주가가 폭락을 했어도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넘고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는데 눈앞에서 편안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온 힘을 다해서 걷어찬 느낌이다. 무조건 안 될 주식이라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뼈아프다. 라고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메타 플랫폼의 주가 급등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 담긴 종목 분석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몇 번 확인했죠.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테슬라와 함께 가장 많이 오른 빅테크주입니다. 현재 139% 상승 중이에요. 작년 22년 11월 4일 90.79달러, 오늘 현재 298.29달러, 바닥 대비 약 3.3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1조 달러 넘었죠. 그 다음 순서가 테슬라입니다. 현재 1조 달러 안 되죠. 8,551억 달러. 이어서 메타가 7,64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92조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투자 비중을 201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지 않은 돈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것입니다. 대신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반면에 BNP 파리바의 유럽 주식 또 파생장품 전략팀장 안킷 기디아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가치주가 성장주의 수익률을 앞설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 기술주와 나스닥 지수를 완전히 매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대형 은행의 한 임원은 미국 경제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유럽이 미국 증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생각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해왔고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이런 현실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난 1, 2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약 10% 이상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32% 급등을 하고 올 상반기 수익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S&P 500 지수도 올 들어서 1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 전체를 포괄하는 스톡스 600 지수는 올 들어서 5%가량만 상승했어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오히려 4% 하락했어요. 중국의 지수들도 올해 들어서 오히려 하락을 했죠. 반면에 일본, 인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말이죠.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는 그동안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